안녕하세요. 썬다이 대표입니다. 담비쌤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책을 준비해봤는데요. 되게 감사하게도 짜잔! 도시락인가? 들어요.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흔들면 안에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인테리어 디자인과 스타일링의 기본이라는 책이거든요. 책 사람 집이라는 출판사에서 자기네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리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뭐 유료 광고는 아닌데 네네네네. 이제 이 책 특성상 저희 주제와 잘 맞다 보니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다 이걸 체크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안에 예쁘게 카드도 이렇게 담아서 그다 도시락까지. 네, 그 도시락까지.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래서 더 재미없어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싶었는데 너무 유익한 실용도서더라고요. 이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21년 봄 시작하는 출판사 책사람 집입니다. 저희에게 영감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책을 보내드립니다. 똑같은 책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네. 이렇게 한 번 더 열어보게 되고 한 번 더 이렇게 쓰다듬어 되고 보게 되고 한 번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또 이런 데 약하잖아요. 네,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또 이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준비해봤습니다. 이 책 제목이 인테리어 디자인과 스타일링의 기본인데요. 네. 저자가 스웨덴 분이세요. 스웨덴! 벌써 느낌부터 약간 간결하고 미니멀하고 이게 뭐 약간 유럽 약간 찹찹이하다. 찹찹이요. 좀 쌀랑하다 이게 춥다 이거지. 프리다 람스테드라는 작가분이신데요. 네. 스웨덴 공간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홈스타일링 전문가시래요. 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약간 이 전체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라고. 읽어봐야 되네. 그러면 네. 그럼 읽어봐야 되네. 그래서 이분이 15년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자기가 기록했던 홈스타일링에 관한 그런 이론들이랑 실전 노트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소개를 해주고자 쓴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프리다의 일기네. 아, 프리다의 안니의 일기처럼 이런 걸 또 깨알같이 또 봐야 되죠. 맞아요. 노하우가 얼마나 담겨 있을까. 네. 사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래된 장인들은 그냥 장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15년이면은 일단은 한 세대는 걸렸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많은 집을 한 경험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잘 봐야 되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 빨리 딱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떤 게 있었는가요? 들어갈까요? 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냐면 약간 내가 우리 집 스타일링을 하다가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날 때 해결책을 찾고 싶을 때 이 책을 찾아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보다 약간 인테리어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장에 집에 대한 의미를 좀 다뤄놨다고 했잖아요. 놀라우면서도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는 집이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다. 네. 그래서 음식을 너무 그냥 단짠 뭐 입맛에 맞는 거를 먹는 것보다는 귀한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아껴라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건 똑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다. 그래서 이제는 집이라는 게 단순히 집이 아니고 나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나의 이런 개성을 드러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요즘에는 사회적 의미는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 제가 이건 정말 팁인데 한강뷰를 가진 서울에 있는 많은 저쪽 조금 이제 상류층의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한결같이 이거는 사회적 의미 때문에 이 집을 샀다. 그럼 편안하진 않다고요? 왜냐면 뜨겁대요. 해가 너무 들어와서 다 통창이니까 창이니까. 손님이 올 때만 이 커튼을 이렇게 개방을 하지.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강뷰를 가진 집에 산다 하면은 성공했다, 잘 산다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사는 거지 사실은 살기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거를 작가님이 바로 얘기하시는데 나의 개성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늑함이나 편리함 대신에 허영심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집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럼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서울에 이렇게 뭐 한남동이 비싸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차 없으면 나 한번 걸어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못 올라가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너무 좋죠. 사실은 그쵸. 좋기는 뭐 저는 근데 한번 놀러 갔으니까 그 뷰가 너무 멋져가지고 좋기는
좋기는 한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차 없으면 불편하고 뜨겁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렇게 나의 편리함, 나의 생활의 중요성보다는 이게 있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겠지. 네, 그래서 집을 약간 밖에서의 이유에서 찾지 말고 본인 속에서 그 맞아요. 집에 영감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질문지를 조금 몇 개 질문집 넣어놓으셨어요. 체크리스트 그거는 제가 삽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체크를 해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9장 중에서 포인트로 4가지를 포인트.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시각적 소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뭔지 난 느낌 온다. 우리 같은 일하는 느낌 온다. 들리는 소음보다 눈 자체가 너무 많이 보이면 조금 시끄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시각적 무게도 다뤄놓으셨어요. 그것도 뭐지? 이 시각적 무게라는 거는 사실 물리적인 무게는 약간 킬로그램이나 이런 네네네. 중량이잖아요. 네네. 근데 시각적 무게라는 거는 물체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지를 시각적 무게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약간 인테리어는 그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예를 들면 여름에는 약간 시원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라던가 좀 상상을 해보세요. 무거운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더 큰 물건. 색채가 조금 짙은 색. 그 다음에 대비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색감이 되게 따뜻한 색들 있죠.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무겁다고 무겁다?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적으로 조금 가구나 이런 것들 사이즈가 작다던가 색이 밝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선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는다던가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드는 색깔들이 확실히 시각적 무게가 가볍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우리 집이 만약에 너무 비좁다고 느껴지면은 가구라던가 벽 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각적 무게가 가벼운 가볍게. 걸로 바꿔서 인테리어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가볍게 보이기 위해서 좀 옷을 이렇게 좀 화사하게 입었잖아요. 그쵸.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무게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쵸, 맞아요. 괜히 이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사람이 무거운 옷을 입게 된다. 그 시각적 무게 그거 네,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 또 좋은 날에는 비싼 것도 들어요. 가방. 그게 시각적 무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주 그런 작은 수 백이지만 그게 나타내는 게 분명히 그게 가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 왠지 이렇게 내가 당신을 예우하는 차원에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런 거 맞죠? 그런 맞죠. 뜻인 거죠. 네, 소품에서도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는 소품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벌써 여름 같아요. 네네네. 이런 분위기면 집에 조금 우리 옷 같은 색깔 네, 이런 여기 지금 조금 보이지만 이렇게 민트색 우리 가볍 벽처럼 네. 그런 걸 한다든지 라탄 네, 그쵸. 소재 네. 소품들 네. 그 블랑켓 다 치우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원한 거 죽부인이라든지 죽부인이요. 죽부인은 가볍잖아. 그 보기만 해도 그리고 소파도 사실 천 색깔을 밝은 색깔로 바꿔본다고. 맞아. 쿠션이라도 약간 밝은 계열로 바꿔본다고. 쿠션 좋죠. 두 번째는 계획된 여백이에요. 이건 참 저희 대표님이 잘 하시는 거기도 한데 인테리어 하는 분들은 물건을 어디에 놓을지보다도 어디를 비워둘 것인지 계획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서 전시 큐레이터가 있거든요. 네. 어떤 작품이 딱 들어온다. 일단 그 제일 중요한 작품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 제일 여백이 많은데 두겠죠. 제일 좋은 거니까 네. 포인트가 되도록.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약간 집에서 해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벽 하나에 단독으로 액자를 하나 걸어본다던가 좋아지. 그리고 장식품, 오브제 같은 것들을 두는 거를 무늬가 있는 벽지 앞에 두기보다는 단조로운데 단색인 거 앞에다가 둬봐라. 여기에서 저는 맞아 라고 박수를 쳤던 게 뭐냐면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집에 들어오는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와서 그림자가 생기는 곳에 여백을 두는 거예요. 대박.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느낌 맞죠? 알죠. 느낌 맞다. 느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요것도 인테리어의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집에 약간 이런 방향을 보고 햇빛이 들어와서 그림자 생기는 부분을 비워두는 거죠. 내가 참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삼청동에 있는 갤러리를 한번 이제 갔었는데 네. 창과 작품과
그림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드러내지 않는 내가 찾아내는 작품인 거죠. 그쵸. 작품은 딱 걸려 있어. 근데 문은 원래 있어. 근데 그 작품을 거기 걸어서 이렇게 빛을 통해서 그림자가 나타나니까 그 내가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난 너무 신기했어. 이런 거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쵸. 그걸 전시하고 기획하신 분들도 아마 그 있죠. 우리 집도 그런 곳을 마련하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그 전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하시는 그럼요. 겁니다. 저도 이런 거를 몰랐는데 자꾸 이제 전시회 길을 찾아다니면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잠깐 여담이긴 한데 전시회를 가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꾸 저는 거기 공간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그래 되나 그래서 보다. 약간 맞아요. 직업병처럼 약간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직원으로서 괜찮은 사람인 거죠.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집도 한번 그렇게 멋들어진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혼합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혼합 스타일. 네, 각자 취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내 취향이 하나가 아닐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북유럽풍 스타일이라던가 약간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약간 프로방스 스타일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막 두세 가지, 막 네 가지, 다섯 가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그 인테리어를 접목하고자 할 때는 최대 세 가지만 하는 게 좋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두 가지 디자인을 섞는 건데 그 두 가지 인테리어 디자인을 5대5로 하기보다는 8대2. 8대2. 네. 그래서 가구라던가 약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쓴다던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책장, 싱크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주로 8. 나머지 2를 다른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소품을 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단조롭지도 않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스웨덴 작가님의 책이지만 우리한테 되게 이게 실생활에 잘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도 가구를 되게 공부를 하고 가구를 만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기도 한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거, 그러니까 원목인데 세라믹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모던 스타일에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이 이제 접목이 된 거죠. 그런 비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모던하면 모던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믹스매치 하는 게 근데 그게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보이듯 말듯 어느 정도 포인트 되는 부분을 딱 넣으면 너무 예쁜 거예요. 집 전체를 구성할 때도 마감재라든지 큰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스타일로 8대 정도, 8알 정도 막 하시고 소품이나 이런 걸로 나머지를 채워라. 네, 그렇게 해야지 보는 사람이 좀 편안하고 약간 느낌 있어 보인다. 느낌 있지, 느낌 있지. 느낌 있는 거 중요하거든요. 편하고 뭐 실용성 뭐 또 활용성 다 중요하지만 좋아야 돼, 예뻐야 돼. 예쁜 거 중요해. 예쁜 거 주려. 예쁜 게 또 다 하는 데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편한 게 8이면 예쁜 거 2개. 그쵸. 그렇게 약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팁을 적어놓으셨어요. 한계를 극복한 이거 내가 완전 전문 들어보세요. 잘 들어볼게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팁을 주셨는데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주셨어요. 작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거. 반대로 너무 휑한 공간을 아늑하게 보이는 팁. 넓게 보이는 팁은 밝은 컬러를 사용한다던가 뭐 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 거울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거울. 거울로 실내를 비추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창문을 마주하는 벽 쪽에 거울을 두면 훨씬 더 그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대요. 채광. 빛을 이용하는데 빛이 거울로 들어오면서 반사가 되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이 너무 비좁다라고 하실 때는 요거를 좀 감안하셔서 거울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적용을 하기 쉬운 게 창문의 반대편이면 문이거든요. 보통 보통 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도 문 옆에 이렇게 거울을 걸어놓으면 보통 이제 문에 나갈 때 이렇게 한번 내 얼굴 딱 점검하고 우리 딸 같은 경우도 방문 옆에 문이 있거든요. 지가 그거 다 꾸미고 나갈 때 딱 한번 딱 체크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편리하기도 하고 햇빛이 딱 받아서 채광도 확보되고 좀 더 넓어 보인다. 그럼 반대로 너무 휑한 공간을 아늑하게 하는 팁. 그건 좀 어려운데? 반대도 아마 잘하실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주방, 다이닝룸, 거실이 아무 경계선이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면 그게 너무 횡하니까 약간 구역별로 벽 색깔을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구역별로 가구를 약간 그룹화해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 저희 대표님 조명 좋아하시거든요. 완전 좋아하죠. 구역마다 조명을 다르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빛만 보더라도 그 구역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한 공간 한 공간이 아늑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딱딱 떠올렸는 게 유치원에서. 유치원이요? 어린이집에서 이거 다 했어요. 어린이집에서요? 자, 어린이집이나 네. 유치원의 공간 하나가 굉장히 커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도 저희가 구역을 다 정해줘요. 언어 영역, 수 영역, 뭐 블럭 영역.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넓은 공간에 이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모든 놀잇감을 갖고 노나요? 우리 집에는 쪼매난 방 하나에 장난감 몇 개도 안 되는데 누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거기서는 왜 안 싸우나요? 그게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책상으로 구역을 다 나눴어요. 책장으로 파티션처럼. 그 앞에 또 이렇게 거기서 활동하라고 거기서 작업하라고 책상을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이제 팻말을 붙여놔요. 블럭 영역. 그러면 애들은 그 안에서 블럭만 갖고 놀아요. 그리고 그걸 다 갖고 놀면 이제 그건데 다 했다 하고 이름표를 띄가지고 딴 영역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또 딴 아이가 내 블럭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자 그만두고 저 딴 데 가네 싶으면 그거 딱 오는 거 요렇게. 그게 다 과학적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런 구역을 나눠주지 않았다 하면 여기서 저까지 계속 뛴다 아들은. 그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놀래. 아지트처럼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명도 애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조명이요? 언어 영역, 책 읽기 하는 영역에는요 항상 조금 어두운 데 놔둬요. 왜 눈 보는데 좀 하지 않나라는 게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라는 게 편안하게 책을 보는 게 있고 이렇게 조작하는 게 있어요. 그림 맞추는 거 그런 조작할 때는 환한 데서 하지만 편안하게 쿠션 이렇게 여기 빈백이라 하나 이렇게 쿠션한 게 편안한 거 놔두고 이런 러그 깔아놓으면 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봐요. 약간 조명이 어두운 게 아니라 조도가 약간 낮춰서 애들한테 그래 놓으면 애들은 거기서 고래 본다니까 가대들이 무슨 수학이 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어요. 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또 숨숨 간다.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길게 얘기가 잘릴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제가 했던 일이 너무너무 도움되는 거를 하나 둘씩 이걸 꺼내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약간 TMI 같지만 그리고 횡한 공간을 아늑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로 머리 위를 디자인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층고가 높다. 보통 그 약간 일반적인 층고까지만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횡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수직을 전체를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장부터 내려오는 길게 늘어진 액자를 건다던가 샹드리제 여기서 샹들리에도 마찬가지죠. 약간 조금 더 길게 활용함으로써 그러니까 호텔 같은데 그만이 길게 이렇게 내려놓구나. 근데 호텔이 사실 따지고 보면 층고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저희가 호텔에서 편안함과 아늑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인테리어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 책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책에 나온 거예요. 책이 나온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직원으로서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멀었구나. 호텔은 제가 생각한 건데요. 네네. 저 합격했어요, 여러분. 창업해라. 네네. 호텔도 사실 보면 소재들이 다 차갑잖아요. 근데도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집도 한번 이 4가지를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마무리쯤에 제가 한번 눈에 들어왔던 글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패션의 비유를 하자면 옷을 살 때 나만의 체형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나만의 체형. 아무리 이쁘고 트렌디한 옷이더라도 내가 그게 몸에 맞지 않으면 안 예쁘잖아요. 근데 정말로 생각 외로 사람들이 집에서는 그거를 되게 과감한 선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우리 집의 체형을 생각을 안 하고 되게 과감하게 확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와닿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 아니면 내가 정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집의 체형이나 구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이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호텔에 가서 저 샹들리제 너무 예쁘다. 우리 집에 들고 와야 되겠다라고 그럼 사면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우리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니 네. 우리한테 맞춰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네. 꾸며야 되겠네요. 이 책 뒷부분에 보면 완벽한 공간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다름 아닌 생활의 흔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꾸며놓더라도 사실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더라도 예쁘긴 하지만 막 편안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집 같지는 않잖아요. 그게 사실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의 생활의 흔적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쁘면서도 편안한 그런 아늑함을 느끼고 싶다면 내가 항상 마시는 컵 아니면 내가 항상 끌어안고 자는 쿠션 이런 것들을 항상 DP를 해놓으시는 게 인테리어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산해도 되겠다. 이런 마무리도 이래 잘하네. 하산해도 되겠네. 저 하산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오늘 책사람 집에서 보내주신 정말 저희한테 유용할 수 있는 유용되는 그런 좋은 책으로 오늘 책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가 점점 화창해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연을 그리고 호텔을 모델하우스 같은 카페 같은 곳을 우리 집으로 한번 스타일링해서 변신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소개해봤습니다. 네. 해답을 찾고 싶다 하실 땐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니까요.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